제목부터가 불량하죠. 불행아. 당연히 금지곡이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나온 음악이었는데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던 노래였습니다. 김광석의 음성으로 들었죠. 여신 성재 PD입니다. 이야, 엄마 미소 들으면서 뉴스 듣는 중. 그렇죠. PD가 뉴스 진행하는 그런 참 방송입니다. 제 시간에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방송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지금 미소를 지으셨어요. 거기서부터요. 둘, 넷, 여섯, 여덟, 네. 강남구 수서동에서 헐랭이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남구민 더욱 반가워하시는 거 아시죠? 네. 저도 그쪽이거든요. 이런 걸 진보적 연거주의라고 합니다. 네. 해남군 해남읍의 해도주님, 천일식당 여전하죠? 저도 땅끝마을 갔었고 전망대도 갔었습니다. 천일식당에서 밥 먹었었고 이제는 뭐 거기 너무 유명해져 갖고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드시겠죠?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의 오보에님, 클라리넷과 오보에 헷갈리지만 소리는 천양지차입니다. 얇은 관 부는 거 오보에고, 그 가브리엘스 오보에라고 하는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만, 클라리넷하고는 클라리넷은 그 색소폰 소리랑 비슷하죠. 얜 방송하는 줄 알면서도 왜 전화라고 그러니? 이정열 씨한테 전화 왔는데 버스킹 빨리 하자고 지금 닥달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방송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말이야. 한번 전화해볼까? 뭐냐 도대체. 그리고 전화 접수로 오신 분도 계세요.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전화 접수님. 전남 목포시 오감동의 용적 아자님께서도 오셨고. 야, 내 말이 그래. 왜 방송하는데 카톡 보내고 저 전화질하고 지랄이니? 넌 진짜. 그건 내 사정이고 당신은 방송하는 방송쟁이잖아. 나는 논의는 백수고. 아니 그거 뻔히 알면서도 전화하는 저희는 뭐냐고 도대체. 겁나 보고 싶어서요. 그래? 완전 보고 싶지. 이거 잘 들리나 지금? 내 귀는 잘 들리는데. 잘 들리지. 스피커 켰어 지금. 좋습니까? 네. 자, 이정열 씨랑 통화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걸쳐갖고는 방송하지 않았던. 여보세요. 사실을 정확히 말해야지. 이것도 왜곡하면 안 되지. 이거보다 방송 전에 미리 방송국을 찾아가서 격려 지원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대신 얘기했잖아. 다시 얘기했지만 제 시간을 지켜서 방송한 적이 없다 그랬지. 뭐 불성실하다거나 뭐 면피한다고 그랬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이런 원세훈스러운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인정합니다. 네.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말했잖아.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보자고. 버스킹?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분당 탄천변인데요. 네. 수위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가끔 미친 척하고 이제 비 오는 날 빗맞기를 좋아하는데, 저랑 성향 비슷한 분들 꽤 많이 계시고. 아무튼, 지난번에 52분 교통정보, 이정열 리포터인데 오늘은 기상캐스터예요. 네, 강수 상황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고요. 참 여러 가지 한다. 이 정도면은 오늘 밤까지는 별 탈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천 쪽 낮은 쪽에 계신 분들, 제가 또 이 반지하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이제 배수 관계 같은 거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젊은 청춘 학사들 지하 작업실에 악기 두고 있다가 돈 돈에 마련한 장비들 다 그냥 그렇죠. 물 새고 이거 비 먹고 그러면 또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에어컨이 있으면 습도 조절이라도 하지, 그죠? 자, 아무튼요. 좋아요. 버스킹. 그래서 할 말 하려고. 지금 게스트 모시고 있으니까, 빨리 짧게. 오늘 누구 오셨지? 오늘은 스포츠 전문 기자 박상현 기자 모시고,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어제 우리 언더 20세, 우리 어린 청춘들 경기를 보면서. 그래, 그 얘기 할 거거든. 정말 잘한다.
이광종 감독 애들 잘 키웠다. 여러 가지 스타 플레이어들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부상 때문에 못 나온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조직력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았어.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할 거잖아. 그런 얘기 할 거고요. 네, 항상 예고편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다음에 만나면 우리 한번 진하게, 같은 운동권끼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이정열 씨가 박상현 기자를 알아요. 제가 좋아합니다. 예, 좋아한대. 네. 마이크가 왜,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대요. 별 말씀을요. 좋은 말씀 나누시고, 병희 형, 내일 비 좀 맞자고. 내일 시간은 되는데, 일단은 보니까 줄 서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선수들이? 그 스케줄 한번 검토하고서는 할게요, 그거는. 그게 꼭 그렇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야 맛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같은 축구인들끼리는 피치를 바라봐도 기분이 좋듯이. 네, 악사들은 이제 무대 위를 또는 노래 부르는 모습을 봐도 행복한 거지. 네, 참고로 이정열 씨는 연예인 야구단에서 몸담은 적이 있었던 지금도 몸 담고 있습니다. 주로 패전 처리 투수로 했었죠. 네. 주된 메뉴는 뚝 떨어지는 직구. 그러니까 힘이 없어갖고 날아가지 못하는 직구잖아요. 예전에 잠실운동장에서 백두팀과 한라팀으로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팀 감독이 윤동균 감독님이셨는데 네, 윤동균 감독님이 제 공을 보더니 이야 정열 씨는 뚝 떨어지는 직구를 가지고 있네. 네. 라고 하는. 네. 힘이 없으니까 뚝 떨어지는 직구지 이 사람아. 네. 그렇지 않지. 타자 앞에서 네. 갈 길을 몰라 방황시키는 거지. 자 우리 뚝 떨어지는 직구면은 그건 커브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쓰리심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포크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네. 자 포크를 모욕하면 포크로 찍어버릴 테니까. 우리는 포크 싱어송라이터예요. 예. 요런 날엔 또 항정살 가오리살이 참 맛있는데. 지글지글. 좋습니다. 일단 그 스케줄 확인하고 버스킹 무대에서 보는 걸로 하자고요. 우리 국민TV 애청자 여러분들 사랑해요. 박 기자님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시래요. 사랑한대요. 네. 예. 끝나요. 마칩니다. 네. 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전화한 거잖아. 5분 20초가 넘는 도대체 통화료가 말이지. 네. 네. 일단은, 네. 소개하는 거 계속 해야 됩니다. 짜르님께서는 구로구 고척 이동에서 오셨습니다. 짜르는 카이저란 뜻이죠. 독일어로 하면은. 그리고 케사르라고 합니다. 옛날 라틴어로는. 즉, 시저죠, 시저. 네. 그리고 번개님, 노원구 방개님, 네. 서울 노원구 중교 1등의 방개님, 네. 물방개? 방개, 네. 방개도 있어요. 요건 이제, 개 중에 방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드레님께서는 중랑구 면목 본동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남구 봉선 이동에 북북북님. 그러니까 제 방송 진행할 때 광주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입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경기 화성시 반송동의 나누자님 반갑고요. 거제시 아주동의 예나 아빠님께서 오셨습니다. 거제시. 거제 처음 아니에요? 거제 처음인가요? 저한테는 처음인데 거제 출신 조합원님 누가 계신가요? 아니 계신데 이 시간에 처음. 이 시간에 처음이라고? 예, 예나 아빠님. 예나 기획이라는 기획이 있는데 예술나무의 약자래요. 그런 기획. 이번에 오사카 콘서트를 추진한 것도 예나 기획의 힘이 컸습니다. 지금 10분 이상 방송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계셨는데 딴 얘기 하느라고 지금 방송을 못하고 계신 우리 박상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뒤늦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손님 불러놓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예. 괜찮습니다. 재밌네요. 네. 참, 예. 먼저 이 축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은 어제 새벽 말고서 지난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바로 기성용 선수에 대한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에 좀 붙였으면 하는데. 예. 일단 팩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기성용 선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강희 감독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올렸고요. 네. 이제 물론 이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지인과만 연결하는 일종의 폐쇄형 페이스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비공개다 아니다
사적인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뭐 일단 제가 먼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페이스북이라는 것 자체가 사적인 공간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기성용 선수가 과연 사적인 공간에서 한 말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대표팀 선수가 네. 대표팀 감독을 조롱한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술 마시는 자리에서 나라님도 욕하는데 네. 뭐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청와대 직원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모욕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네. 저는 그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예. 그렇군요. 지금 박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분들에겐 이거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출한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일 텐데, 이놈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또 나란 욕하는 건 물론이지만, 뭐 외국 보면은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 간의 불화 이런 것은 대놓고 매스컴을 통해서 표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봉건스러운 상황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으시다고 박 기자님이 아까 해주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받고서 끝날 때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세 이하 월드컵 대단한 경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자정부터 열렸었죠. 네. 예,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대표팀이 이라크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네. 이라크는 벌써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이번까지 세 번째 맞붙는 경기거든요. 네. 지난해 19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조별리그에서는 0대 0으로 비겼고요. 네네. 그다음에 결승전에서 또 맞붙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0대 1로 끌려가다가 문창진 선수가 네. 후반 추가 시간에 거의 끝날 때 돼서 결승골이 아니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 1이 됐고요. 네. 결국 승부차기에서 4대 1로 이겨가지고 우리나라가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승부차기에서도 울게 됐어요. 지난번에 이번에는 웃었는데. 공교롭게 승부차기에서 울게 됐는데 네.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네. 결승전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 지난번 결승전. 네. 예, 거의 지금 연장 후반 12분께 이라크에게 그 3대 2로 끌려가는 득점을 실점을 했다면은 네. 거의 끝난 경기거든요, 이거는. 예, 예. 그런데 그걸 또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그를 정현철 선수가 네.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넣으면서 이것도 승부차기에서 또 이기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아쉽게도 지난 콜롬비아전에서 승부차기까지 하고 올라온 선수들이 좀 심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척 잘 싸웠고요. 예. 저는 오늘 그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있었던 경기들의 기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기적이라 한다면 테니스가 있었고요. 이때 윈블던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주니어에서. 예, 네. 정현 선수가 준우승을 했는데요. 그 윈블던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한 게, 네. 물론 주니어죠. 주니어에서 네. 우승한 게 1994년 전미라 선수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아, 그때도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까? 네, 그 여자부였죠. 여자부 주니어에서. 전미라 선수. 네네네. 야, 추억의 이름이군요. 예. 전미라 선수가 우승을 한 이후에 처음이고요. 물론 이제 호주 오픈에서는 우승한 기록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에서 그 주니어부에서 준우승한 기록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윈블던 테니스에서 그 남자 주니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 처음이고요. 네. 아무래도 윈블던 테니스 하면은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가장 역사도 오래되고 네. 그다음에 가장 그 전통이 있는 대회죠. 권위죠. 예, 권위죠. D 오픈이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거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회는 아주 독특한 그게 있죠. 드레스 코드가 아하. 하얀 옷 이외에는 결코 입고 나오지 못하는. 참 영국스러워요, 역시. 예. 근데 이 정현 선수가 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선수가 약시입니다. 약시요? 예, 약시예요. 아, 안경을 그래서 그렇게. 예. 그래서 약시인 선수인데 그래서 네. 좀 약간 초록색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주니어부에서 드레스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 그래서 녹색 옷을 아마 어제 입고 나왔을 겁니다. 아, 네. 예. 그다음에 이번 대회에 그 참가한 선수 가운데 이덕기 선수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덕기 선수 그 선수는 이제 물론 1회전에서 아쉽게 좀 탈락은 했지만은 이 선수는 이제 청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청각이 안 좋다는 얘기는 테니스 선수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이죠. 그 공 바운드 되는 소리로 들을 수가 없고요. 아, 그 테니스 공 튀기는 소리에 의해서
궤적을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주죠.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 학생들. 예. 그 학생들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공 튀기는 소리를 그 선수들은 그 선수도 귀가 안 들리죠. 귀가 안 들리는데. 청각 장애우인데 그러니까 전혀 그 배트에 공 맞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을 쫓아가고 네. 이런 선수들인데 그걸 또 결국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덕기 선수 역시 그 귀가 좀 안 좋은 선수로서 좀 우리나라 미래의 테니스를 이끌어 나갈 선수로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대단하군요. 좀 이렇게 좀 활약하는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또 골프에 그 이승만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승만 선수? 예. 그 선수 역시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선수였는데 그 나중에 좀 이제 그 이슈가 돼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귀에 그 인공 달팽이관을 넣어서 네. 결국 약간 청각을 찾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역경을 이겨낸 선수가 좀 많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덕희란 이름은 테니스계에서 저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인가요? 네네. 그때 최초로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해외 진출을 시도해서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 씹으면서 혈혈 단신으로 네네. 그렇게 프로 테니스계에 진출했던 분 네. 성함이 바로 이덕희 선수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동명이인의 남자 이제 15살이죠, 올해? 아, 이번에 그 친구는 남자예요? 예, 남자. 그렇군요. 네, 이덕기 선수라고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선수고요. 네. 2006년인가 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의 나팔 나다라고 로저 페데러가 그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친선 경기를. 예. 그때 이제 이덕기 선수가 그 나달과 페데러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때 나달 선수가 상당히 이덕기 선수에게 관심을 표명을 했고요. 이번에서도 그 윈블던 테니스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네. 그 이덕기 선수를 좀 집중 조명을 하는 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15살. 보자. 그러니까 정현 선수, 이덕희 선수, 어린 선수들이 네. 사실 테니스라는 운동이 한때는 꽤나 인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영택 선수 이후로는 이렇다 할 그런 선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택 선수가 참 훌륭했습니다만 세계 수준에 근접하긴 했지만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못했어요. 16강까지는 올랐죠. 메이저 대회에서. 그렇죠. 아마 제가 기억에는 US 오픈을 기억을 하는데 예. 16강까지는 올랐지만 그 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덕희 선수가 70년대 홀로 그렇게 걸어갔던 길, 그것이 이제 80년대 중반에 누굽니까? 유진선 선수, 뭐 이런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었고 90년대 들어와서 그 후반에 이영택이라는 젊은 신예가 나타나서 16강까지 갔었지만 지금 윈블던에서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면서 쑥쑥 커나가는 주니어 선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기적 얘기해 주셨고요. 또 하나 있었죠? 배구였나요? 네, 배구 월드리그가 있었죠. 네. 이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원정 2연전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네. 그 원정 2연전까지 조 최하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위 2개 팀에 들면은 다음 시즌 월드리그로 잔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런데 포르투갈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어요. 원정에서. 예. 그리고 원정에서? 그리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에게 승점 1점만 내줘도 우리나라가 탈락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3대1로 이기면서 극적으로 잔류를 했습니다. 월드리그에. 그러니까 결국은 포르투갈을 제물로 삼은 거군요. 예, 포르투갈하고 일본이 떨어졌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아니 계속 연패한다는 소식 듣고서 역시 이제 배구의 시대는 끝났구나. 뭐 이런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예, 이번 배구 대표팀이 상당히 좀 고전을 했죠. 네. 그 일본과의 경기에서 문성민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사실상 문성민이 없는 대표팀으로 됐고요. 네. 물론 한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그 대표팀이 전력이 급강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문성민은 거포가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네. 손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렵게 잔류를 했다는 것, 이것만 하나만으로도 꽤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떨어졌습니다만 이라크 팀 맞아서 끝까지 투혼을 다한, 사실 8강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테니스에서 전 뉴스 보고 알았지 윈블던 테니스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 게임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얼마나 권위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리고 배구에서 잔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보기 좋게 뒤집은 이런 세 가지, 이걸 기적이라고까지 말씀하셨네요. 네, 기적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은 뭘까요, 도대체? 아무래도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네. 역시 그 팀이 우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단결력. 네, 단결력이죠. 네. 그 이번에 20세 이하 대표팀 같은 경우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시아 결승전에서 네. 이라크와 싸웠을 때 그 동점골을 넣었던 문창진 선수가 이번 대회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각이 된 선수가 유승호 선수가 부각이 됐죠. 네. 쿠바와 포르투갈전에서 연속골을 넣으면서 근데 이 선수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그 나이지리아전 이후에는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경기를 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무척 칭찬을 해줄 만하고요. 네. 그다음에 절대 지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3차전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만 조금 못했지 다른 경기는 상당히 훌륭하게 잘 싸웠거든요. 그 포르투갈 상대로도 2대2로 비겼고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 예. 그다음에 어제도 이라크와 경기에서 그 연장 후반 12분에서 실점하면은 거의 끝난 경기거든요. 그렇죠. 다리 풀리는 거죠, 일단은. 예, 예. 예. 근데 그것을 마지막에 예. 연장 후반 마지막에 넣었다는 것. 골을 정교한 패스에 이어서 중거리 슛으로. 네네. 예, 물론 수비수의 머리를 약간 맞긴 했습니다만.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칭찬해주만 하고요. 네. 저는 솔직히 이랬을 때는 이라크가 멘붕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승부차기에서. 예. 보통 이런 시나리오면 이라크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칭찬해주만 하지만 예. 이라크도 이라크도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좀 쉬었다가 좀 본격적으로 저희 그 국민 TV에서 스포츠 얘기를 할 때는 뭐라 그러나 주류 방송 또는 주류 시각에서 보는 스포츠만이 아닌 좀 더 인간적인 관점 그리고 약자의 관점에서 보는 또 때로는 정책의 문제까지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신청곡 하나 소화를 하고 그럼 도대체 이라크 팀이 갖고 있는 힘, 이라크의 축구 상황은 어떤가? 이런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오늘 그 중학교 2학년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Every Single Day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코. 중국인이라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채널A의 방송. 네. 지난번에 이렇게 사고 칠 때 알아봤어야 됐어요. 광주 5.18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고 그럴 때 엄격하게 제재를 했으면은 좀 조심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죠? 예. 그 방송이 예전에 장윤정, 예, 가수 예. 장윤정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죠? 네, 그 방송국이에요. 예. 예. 좀, 친한 후배가 거기에 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앵커로 좀 있는데. 네. 기자로도 있고요. 예. 좀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아, 진짜 친해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스포츠 신문에 대학생명 기자를 했었는데. 네. 바로 아래 후배예요. 그래요? 근데 재미있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YTN에 있다가. 예. 그다음에 조선 쪽으로 갔다가. 네. 이번에 다시 이쪽으로 온 친구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럼 뭐 조선 가서 단련 많이 했겠네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 마인드 자체는 상당히 좀 올바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글쎄요. 어쨌든. 그게 참 이렇게 슬픈 건데, 제가 방송에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지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조선 총독부에도 우수한 한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성격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고, 예. 능력 있고, 민족의식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조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 제 친구 중에서도 사실은 종편에 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나 걔랑은 방송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리고 빈말로라도 내 방송에 출연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일 텐데요. 아무튼 그런데 예.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예. 예. 그 이라크 말이에요. 네네. 이라크 저는 선수들이 끝내 굴하지 않고 이기는 거 보고서 참 사실 속상하긴 했지만 또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손뼉을. 왜냐하면 바로 딱 10년 전에 바로 그 나라가 초토화가 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네. 이라크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라크 하면은 상당히 중동 축구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국가죠. 네. 예, 뭐 이란, 이라크, 한때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훨씬 나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70년대, 예, 예. 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 박스컵이라 그러죠. 예, 예. 이런 축구 대회 할 때 이락, 그때 이라크라 그러지 않고 이락이라고 그랬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화랑팀이랑 충무팀이랑 해서 뭐
우리가 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다음에 제가 또 가장 오래된 기억은 그 84년도 LA 올림픽 예선 때 네. 우리나라가 이라크를 꺾으면은 본선에 올라갈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 1대2로 아마 졌을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런 기억도 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기분 좋은 추억이 있으면은 저 미국 월드컵 때 그렇죠. 일본을 상대로 동점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갔던 예. 그런 기억도 있고 K리그에서 이라크 선수가 뛴 적도 있었죠. 자심이라고. 아, 자심 예, 선수가 이라크 출신이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라크가 원래 축구를 잘 합니다. 네, 원래 예. 잘 하기도 하고 꾸준히 클럽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또 4강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예. 훌륭하군요. 결코 만만하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또 2007년 아시안컵 때는 또 우승을 했죠. 네. 그래서 2009년 저기 남아공 컨페더레이션스컵 때 나가기도 했고요. 네. 이라크가 결코 그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냥 패하는 걸로 대강 이렇게 전망하는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끝까지 갔어요. 근데 그 후세인 정권 때는 후세인의 뭐 친인척이 이라크 축구협회장 하면서 전횡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라크 원래 그 중동 국가 자체가 네. 좀 왕족이라든지 이런 그 친인척이 많이 잡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아, 예. 예, 클럽 그 사우디만 해도 대부분 클럽이 다 왕족이 좀 구단주로 있고요. 네. 뭐 지금 웬만한 유럽에 있는 구단도 왕족이 사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예, 어쨌든 왕족이 돈이 많으니까 네, 또 네. 이라크는 좀 차원이 좀 다르죠. 그쪽은 이제 왕족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중심 국가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거의 왕과 비슷한 그런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워낙 또 이라크나 이란이나 중동, 뭐 이란은 좀 약간 좀 인종 차별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인종이 좀 다르죠. 그쪽은 네. 아리아계 쪽이고 그 이라크는 좀 다른 계 쪽인데 네. 어쨌든 그쪽 계통에 있는 그 선수들이 네. 상당히 몸놀림도 빠르고요. 네. 그 거의 아프리카, 준아프리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라크 선수들이? 예, 예, 이라크 선수,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네네. 그 유연성도 상당히 좋고요. 네. 예,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다면은 이제 조금 불리해지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점. 침대 축구. 예. 하지만 어제 경기에서 그 선수들은 침대 축구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조금 중간에 좀 넘어진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저거 침대 축구네요라고 손가락질을 할 만한 장면은 제가 없다고 보고요. 정정당당한. 예. 예. 이라크 선수들 열심히 싸웠고 아마 이라크 선수들도 그 아시아 예선 때 우리나라에게 승부차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쨌든 선역전으로 나왔거든요. 네. 어제 이라크 선수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침대 축구를 하면서 좀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기는 그런 장면은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 2003년에 전국이 초토화되면서 실은 그 당시에는 이라크 대표팀이 뭐 올림픽을 나가느니 못 나가느니 축구팀 뭐 구성해서 가느니 마느니 이거 자체가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회는 선수단이 아니라 대표단만 가서 깃발만 이제 들고 행진을 한 거죠. 선수들은 없었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결단이 나면은 스포츠나 문화 쪽은 기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더 선수들은 정신력이 좀 강화되는 측면도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스위스 월드컵 때 1954년. 예. 네. 막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참가한 대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스위스 월드컵을 또 나가서 네. 뭐 비록 크게 지긴 했지만 예. 또 매우 처절하게 싸웠죠. 그때 분들이. 맞아요. 지기는 엄청 졌지만 그 현지에서 반응은 뜨거웠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니네 일본 선수들을 국내에 들일 수 없다 그래서 두 번 다 일본에서 싸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겨가서 그리고 지면은 오다가 대한해협 현해탄에 빠져 죽어라. 뭐 이런. 그거는 좀 야설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 야설. 예. 야설? 그러니까 예. 좀 과장된 얘기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까? 야설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네. 결국 스위스 월드컵 나간 것이고 갈대적이 악전고투 속에 가갖고 예. 유니폼도 시원찮고 보급도 그렇고 실차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 가운데 대패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최고의 팀이었던 헝가리 팀한테 헝가리 다치고. 팀도 있었고 서독 팀도 있었고요. 네. 그러나 그 투혼만큼은 감투 정신만큼은 대단했었다 그러는데 이라크 선수들에게서 이번에 전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면은 10살이 채 안 됐던 애들 아닙니까? 네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나라가 전쟁이었을 때를 어르신들이 추억했을 때 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때 박노해 시인 계시잖아요. 네네. 박노해 시인이 그때 하셨던 게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해서 팔레스타인 아이들 그리고 이라크에 축구공 보내기 이런 거 하셨었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만만한 게 축구거든요. 그리고 축구 공을 차면서 시름을 잊고 그리고 자라나는 건데 그런 후예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들이에요 지금 애들이. 예.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속으로 좀 속이 상하면서도 야 그래도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랬던 참 슬픈 장면 기억하시죠? 2002년도 월드컵 때 네네네. 아르헨티나 선수들. 네. 예. 그 당시에 일본의 아르헨티나가 일본조에 묶였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본과 같은 조가 아니라 일본에서 싸우는 조에 묶였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 뭐 잉글랜드, 나이지리아 이런 팀과 묶였는데 좀 성적이 안 돼서 네.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바티스투타 네. 눈물 흘린 장면을 봤었는데 네.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그렇게 스포츠라는 게 눈물도 주고 환희도 주고 상당히 이제 스포츠가 드라마다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국가 전체가 부도날 상태에서 선수들이 자비로 참가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네네. 예, 물론 프로 선수들이 많이 있어갖고 선수 개개에는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비를 들여서 참가한 월드컵에서 꼭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을 때 처절하게 울던 그 모습. 네. 네. 그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삼국시대 때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스포츠가 바로 그런 역할을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일각에서는 그 우민화 정책, 스포츠에 대한 스포츠를 향한 뭐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지만은 네. 그 스포츠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또 환희를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웠을 때 IMF에 빠졌을 때 박찬호가 덩치 큰 메이저리그 선수들 상대로 스트라이크 잡는 모습을 보면서 환희를 느끼고요. 네.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저는 상당히 순기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이 이제 악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순기능을 살려갖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권력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걸 텐데. 그렇죠. 예를 들면은 황제 테니스라던가. 네네. 전직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들이 MB 각하에 그에 맞춰 고개를 숙이면서 같이 파트너가 되는. 하여튼 저는 그 베이지 올림픽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게 당시 문화 장관이었던 유모 장관이 네.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유인촌 장관. 현재 지금 IOC 위원이자 국회의원으로 있는 문대성 위원이 이제 선수위원으로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 자리를 누가 만들어준 줄 알지?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상당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과연 이 분이 과연 문화예술인 출신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참 좋은 이름을 갖고서 찍지마 씨발 이런 건 하고. 저기 뭐 짧은 곡 하나 듣고서 와서 기성용 선수에 대한 얘기 의견 올라온 거 정리하고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들을까요? 비지스입니다. Holiday.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네, 비 오는 날에는 비지스의 노래, 비지스가 부르는 비비비비비비 할로데이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새로 가입하신 분이 또 계신가요? 우리 조합원 어디입니까? 예, 많네요. 그 다음에
권성구 세류 수원시요. 전화 접수님. 네, 전화 접수는 오늘 한겨레 신문 일단 광고를 보시고 오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돈 쓴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인천 남동구 만수이동에 LJS 9978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일산 서구에 일산 3동에 또 전화 접수님 오셨고, 안동시 상하동 반갑습니다. 안동. 제 본적지가 경북 영양인데요. 거기 문화권이거든요. 니껴에 니껴. 거기서 능교라고 안 합니다. 햇니껴 안 햇니껴. 네. 정강님. 관악구 성현동에 러블리 라떼 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마포구 상수동님은 옆 동네인데요. 평공정님께서 가입해 주셨고, 대전 중구 태평 1동에 찢어진 의사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성용 선수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은 한마디로 정리하셨네요. 기성용 선수 월드컵에서 안 봤으면 합니다. 괜한 옹호는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기성용의 평소 생각이 아쉽다.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닌데 골을 넣고 또 수비를 하기 위해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인데, 감독이 지도력을 우습게 여기는 선수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할 만하니까 한 거겠죠. 또 어떤 분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끌려갔다는 예전 기사가 떠오른다는 것도 있고요. 지인들만 공개된 페이스북이라고 들었는데 그 기자가 악의는 아니더라도 그냥 기사한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말도 못하나요. 그들이 군대인가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입니까? 그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뇌추럴 파레트님께서는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갑갑하면 니들이 차던가 발언해서 그렇듯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네. 심지어는 이번 일은 인성에 도약을 하지 않으면 언젠간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박종환 감독 시절 훈련이 힘들다고 몇몇 선수가 태릉 선수촌을 뛰어나와 박 감독님을 향한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할 말은 해야죠. 예. 할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은 그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못 뛰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 정도 됐으면 해외파의 중요성을 알았을 것이다. 네. 건들면 다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그렇다면은 해외파로 건들면 다친다면은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물론 사석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물론 페이스북이라는 것 자체가 사적인 공간이 전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네. 기성용 선수가 예를 들어서 선수 기용에 있어서 불만이 있습니다라면은 최강희 감독 앞에서 이런 게 불만이 있습니다라고 토론을 하든지. 근데 이거는 좀 비겁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페이스북에서 그 지인들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최강희 감독을 속된 말로 씹었다는 거죠. 근데 그 씹은 사람이 대표팀 선수라는 거죠. 대표팀 선수가 대표팀 감독을 씹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저는 그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표팀 선수라고 해서 대표팀 감독에게 이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지금 모욕을 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욕을 했다는 거. 모욕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기자가 이걸 사적인 공간으로 파헤쳐서 했다는데 그 페이스북이 개인 일장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비공개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구나. 그 안에서는 비밀을 지켜주겠지라는 기대는 있었을 텐데 그건 이제 기성용 선수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약에 70명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가 70명에게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건 개인 일장이 아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모욕을 가한다는 것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만 2002년도 월드컵 때 로이킴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수가 감독이랑 불화 끝에 사퇴를 했잖아요. 대표팀을. 선수가 떠났죠. 선수가. 물론 메카시 감독도 쫓아내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그런 자주적인 선수들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비아냥된다거나 모욕을 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체 운동에서 뭐 이러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성용 선수의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기보다는 좀 잘못된 쪽으로 나왔다라고 정리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뭐 군사 독재 시대 아니고요. 뭐 그거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할 때가 아닌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예. 오늘 박 기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어땠습니까? 숨가쁘게 달려온 2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버스킹 하겠다고 선언한 가수 우리가 열심히 호응을 해서 국정조사 이관 관계없이 국민이 살아있음을 음악인들이 머리만 빈 딴따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마 저랑 이정열 씨는 내일 저녁에 동아일보사 앞에서 버스킹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몰려와 갈매기 똥구멍에 바람은